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일러스트레이터로 출력물 만들기를 학습하게 된 강사 조규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가 파트 2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일러스트 전단지 제작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학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인쇄물 중 하나죠. 전단지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이 전단지를 일러스트레이터로 직접 제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출력을 맡겨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항목으로 만들기까지 과정을 익혀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파트 1의 마지막 예제를 현수막으로 했죠. 그와 같이 광고성 현수막을 실제 사이즈로 제작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러한 인쇄물을 한번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셨다면요, 다른 종류의 인쇄물도 여러분들이 쉽게 같은 프로세스로 작업하실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인쇄에 대한 개념, 그 이해가 여러분들 쉽게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단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 똑같은 홍보 목적으로 여러 가지를 뽑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보는 전단지는 이렇게 단면 형태와 양면 형태 두 가지로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단지 같은 경우는 최소 수량이 정해져 있어서 한번 출력을 하는데 몇천 장 정도 이렇게 출력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홍보용으로 사용할 때 업체를 통해서 출력하실 수 있고, 테스트 인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가정용 프린터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한번 색감을 내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출력수마다 다르지만 최소 수량을 지원하는 그런 출력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 50ml부터 이제 최저가로 진행을 한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소 수량을 적게 하면 그만큼 단가는 올라가게 되겠죠. 또 하나, 종이 자석 전단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냉장고 같이 그런 부분에 붙일 수 있는 형태로서 사람들이 이걸 부착하고 계속해서 보게 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보성이 더 뛰어난 그런 용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단지에 속하는데요. 이걸 종이 자석 전단지라고 합니다. 종이 자석 전단지는 아무래도 계속 부착되어 있고 뒤에 종이 자석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 전단지보다는 두꺼운 형태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는 최소 수량 1000매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아무래도 단가 차이가 좀 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통 자석 전단지로 뒷면이 아예 자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필요한 업체 이름, 이미지, 그 다음에 대표 메뉴, 그리고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내용을 많이 넣을 수는 없고 꼭 필요한 내용만 넣어서 계속 자석으로 부착해서 쓸 수 있는 실용성 있는 그런 전단지죠. 그 다음에 자석 오프너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통자석 전단지와 마찬가지로 자석이긴 하지만 뒷부분이 오프너로 되어 있어서 더욱 실용성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쉽게 버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단지, 다양한 형태의 전단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홍보물로 제작할지를 결정하시고 그에 맞는 사이즈나 재질을 미리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인쇄 형태로 작업을 하려면 맨 처음부터 CMYK 컬러와 그 다음에 높은 DPI를 가진 그런 사진이나 이미지 파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파트 1에서 계속해서 주의해왔던 사항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제가 출력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언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전단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죠. 단면 전단지가 있어요. 그리고 양면 전단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단면 전단지 많이 사용을 하죠.
뭐 길거리에서 나눠준다든지 홍보용으로 나눠주는 이벤트 이런 거 할 때 다 앞장만 되어 있고 보면은 뒷장이 이렇게 흰색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앞면만 하는 단면 전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앞뒷면을 다 하는 양면 전단지로도 여러분들이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면 종이 자석 전단지, 또 양면 종이 자석 전단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엔 거의 메뉴 리스트나 가격 부분이 나타나게 되죠. 전단지를 종이 자석으로 만들면 아무래도 광택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두꺼운 재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통자석 전단지를 자세히 보면 대표 메뉴와 그 다음에 쿠폰 형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석 오프너 마찬가지로 동그란 디자인 안에 대표 메뉴, 그 다음에 전화번호, 업체명 이와 같이 몇 가지 요소들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전단지 시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전단지는요, 이와 같이 요리, 레스토랑, 오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홍보 형태로 쓰이기도 하고, 또 어떤 행사에서 그렇게 팔순을 축하드립니다 라는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전단지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가기보다는 딱 그 대표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주요 포인트를 카피를 사용해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딱 2줄 카피 넣어줬어요. 10글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김밥은 여기에서, 세 번째 보시면 라면은 여기에서 7글자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딱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죠. 센터에 넣어주고, 그다음 나머지도 글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요, 감사한 말, 그리고 나머지 전부 이미지로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빨리 보고 첫 이미지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미지의 역할, 그리고 딱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글자의 크기, 여러분들 이 전단지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크게 먼저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형태도 보면 딱 배경 이미지와 이 타이틀을 보고서 무엇을 말하는지 직관적으로 알아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심플한 디자인이죠. 그냥 색을 넣어준 바탕 디자인의 가격, 그리고 메뉴, 세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디자인을 보면요, 여기에서는 메뉴 중심으로 하여서 이와 같이 꾸며놓은 그런 전단지 종류입니다. 여기서는요, 일단은 할인이라는 게 먼저 들어오죠. 첫 번째. 왜냐면 알람 시계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타이틀은 런치 할인이고 나머지 요소들을 다 비슷하게 넣었고요. 컬러 보세요. 컬러 보시면 중요하지 않은 일반 항목들은 다 고동색으로, 짙은 갈색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이미지나 그 다음에 부각시키고자 하는 가격, 퍼센트 할인 이런 부분 빨간색 딱 2가지 색상만 썼어요. 그죠? 가장 오른쪽도 보시면요, 여기서도 2가지 색상만 썼죠. 배경을 아예 남색으로, 그 다음에 포인트 글씨는 주황색, 그리고 나머지 다 흰색 처리를 해서 깔끔하게 색상을 많이 쓰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사용해서 아예 컨셉 자체를 포차처럼 반짝이는 네온사인 효과를 아예 준 거죠.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쓰는 형태가 이제 옆에 요리 사진을 넣고 가격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써주었죠. 자, 그 다음에 홍보입니다. 한 제품이나 어떤 학원을 홍보하는 것으로서 여러 제품을 넣는 게 아니라 딱 그 제품 하나, 신제품 하나만 홍보하고자 할 때 딱 그 제품만 돋보이게 타이틀 딱 넣고요. 관련 컬러로 다 마무리를 지어주었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유니크한 형태로 웹툰, 만화 형태로 넣어주었는데 이런 식으로도 굉장히 흥미를 끌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일러스트를, 만화를 그리실 수 있다면 이런 형태로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형태를 보죠. 사진을 사용하고 그 다음 학원이나 원생들을 모집하는 형태인데요. 나이대에 따라서 디자인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이대가 조금 높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플하게 회색과 빨간색만을 사용해서 딱딱딱 찝어주는 핵심 포인트처럼 만들었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요, 핑크색이나 노란색 캐릭터 요소, 풍선 이런 요소를 사용했고, 글자도 보시면 글자도 뭔가 아기자기한 그런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글씨체를 사용해서 친근감을 더해주는 디자인으로 사용을 했죠. 아마 앞면 뒷면으로 써도 될 것 같이 만들었네요. 자, 이번에는 음식점 또 세일 이런 부분에서도 이벤트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벤트다 그러면은 딱 그게 연상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장식과 붉은색 컬러를 썼고요. 여기서도 많이 텍스트가 들어가지 않고 50% 할인이라는 글씨 보시면요. 실제 작업물에서 보시면은 이 전단지의 거의 4분의 1 정도 차지를 할 정도로 아주 큰 사이즈로 글씨를 썼어요. 이렇게 과감하게 크게 해도 되는지 싶을 정도로 눈에 띄게 정말 크게 글씨를 썼죠. 다른 서브 타이틀은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글자를 작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자의 대비, 크기 대비가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음식 이미지를 살려주고 여기서 타이틀 부분만 딱딱 살려주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 컬러로 강조해 주었습니다. 여기서도 뭔가 겨울 시즌을 겨냥한 상품으로 여기서는 눈 이미지를 중간중간 추가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눈이 내리는 듯한 흰색 점들을 디자인 요소로 넣어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그 전단지의 사이즈를 미리 설정하고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전단지는 수많은 사이즈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규격화된 사이즈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4, B5, A5, B6 이와 같이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A4를 반 접은 것이 A5 사이즈고요. B4를 반 접은 것이 B6 사이즈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실제로 하단에 보시면 사이즈가 나와 있죠. 21, 네, 29.7. A5는요, 그 반이니까 14.7에 21. B5는 A4보다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를 맨 처음에 지정하고 시작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어떤 사이즈로 내가 홍보물을 정할지를 결정하시면 되고요. 이건 여러분들께서 그 용도에 맞게 그리고 내용에 맞게 결정하시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 이외에 재단선, 돌연을 1, 2mm 정도 고려해서 상하 좌우에 각각 넣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용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평량 단위인 그램, 종이 두께, 숫자가 클수록 두꺼운 종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4 용지, 우리가 일반 사무용으로 쓰는 A4 용지의 종이 두께가 평량이 참고적으로 80g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형태가 아트지, 스노우지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쓰는데요. 이 아트지는 그램에 따라서 종이 두께에 따라서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주 얇은 그런 전단지는 아트지 90, 조금 더 두꺼운 형태의 150이 되겠습니다. 네, 대중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전단지라고 했을 때 겪어본 그런 평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전단지에서 볼 수 있는 그 용지가 아트지 9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이 고르고 종이 자체에 약간 광택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인쇄 때 색상 표현이 뛰어나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미지가 들어간 사진, 또 색상이 이것저것 많이 들어간 사진을 쓸 때 이 아트지가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광택이 나는 거 말고 광택이 적은 그런 용지를 사용하고 싶다면 스노우지를 쓰시면 되는데요. 차분한 색상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 후에 이렇게 아트지보다는 아니지만 덜한 그런 은은한 광택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여러분들이 약간 추가해 주시고 싶다면 스노우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조지가 있는데요. 모조지는 지금 질감에서도 바로 아실 수 있다시피 완전한 무광종이입니다. 인부심이 적기 때문에 글씨를 편안하게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잉크의 흡수성이 좋아서 필기감이 우수해요. 뭔가 필기해야 될 일이 있다면 모조지를 사용하시면 좋겠죠. 단점은 물과 습기에 약합니다. 그래서 글이 많이 들어가는 디자인을 하실 거나 아니면 메모를 필요로 하는 어떤 디자인을 원하신다면 이 모조지를 고르시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이 인쇄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단지는 최소 몇천 장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소량으로 여러분들이 인쇄하려고 한다면 이 스노우지나 모조지로 가능합니다. 자, 합판과 독판에 대한 인쇄 방법에 대한 안내인데요. 만약에 합판 인쇄를 하면은 이제 대량 특가로 여러분들이 인쇄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합판 인쇄는 여러 사람들의 인쇄물을 모아서 한 판에 인쇄하는 방식으로 여러 사람이 나눠서 인쇄 비용을 하는 일종의 공동구매 방식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러나 규격에 맞춘 재질과 수량을 선택해야만 하고 한 판에 놓인 다른 디자인의 색상에 영향을 또 받게 돼요. 그래서 원하는 색상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품질보다 제작 비용이 중요하다라고 할 때 합판 인쇄를 선택합니다. 근데 독판 인쇄는 소량으로 여러분들이 고급 인쇄를 원하실 때 사용하는데요. 한 사람의 디자인만 모아 한 판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단독 제작이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이 높겠죠. 그런데 인쇄 품질이 합판에 비해서 뛰어나고 고급스럽습니다. 또한 재질 선택도 다양해서 소량 제작을 할 때는 독판 인쇄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쇄 파일 주문사항이 있어요. 이것을 알고 처음부터 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맨 처음 인쇄 파일로 주문할 때 여러분이 작업하실 때는 자유지만 이것을 인쇄 파일로 넘길 때는 AI, 일러스트 파일, EPS 파일, PDF 파일로 전환했을 때 파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작업 파일의 색상은 반드시 CMYK로 작업해 주셔야 합니다. 최소 해상도는 120 dpi이지만 최적화된 해상도는 300입니다. 다음 주문하실 상품의 실 사이즈, 사방 1.5mm니까 상하좌우 3mm가 되겠죠. 이 여백을 추가한 사이즈로 최소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재단선 가까이에 작업물이 있으면 잘려나가거나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 글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재단 사이즈보다 1.5mm 안쪽으로 글씨나 디자인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배경 전체 배경색은 총합이 CMYK의 총합이 250을 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우리가 작업을 하죠. 작업 파일을 저장하기 전 반드시 텍스트 윤곽선 처리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제가 파트 1에서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9번은 업체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해당 출력업소에서 작업이 읽히는 버전으로 저장을 해줘야겠죠. 우리는 CC 버전으로 제작을 하는데 상대방에게 CC 버전보다 하위 버전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하위 버전으로 맞추어서 내보내 주어야겠죠. 여기서는 CS6 이하로 저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이 있거나 또는 비트맵 이미지, 그 사진을 가져와서 사용한 경우
에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림화 또는 비트맵 처리를 한 후 저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양면으로 인쇄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경우, 앞면과 뒷면이 나눠져 있는 양면 상품의 경우에는 앞면과 뒷면 파일을 한 개의 PDF로 병합해서 한 파일 안에 다 들어가게 해주라는 거죠. 그렇게 주문을 해주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만약에 작업을 다 하고 마지막에 인쇄한다라고 할 때 그 인쇄 사이트에서 나타나는 화면을 미리 보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만약 소량 고급 단면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요, 인쇄 방식을 이렇게 소량 고급으로 독판으로 선택하시고 용지를 선택해 줍니다. 용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까 우리가 용지 보았죠? 그 용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면 이제 가격이 바뀌겠죠. 다음 사이즈도 선택해 주세요. 각 사이즈와 용지에 따라서 최소 매수가 달라집니다. 자, 이와 같이 최종 확인하고 최종 견적도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가 제작한 파일을 업로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 PC에서 블로그라는 메뉴를 선택해서 파일, AI 파일이나 PDF, EPS 포맷으로 업로드 해주시고 이걸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인쇄를 순조롭게 진행하실 수 있게 되실 것이고요. 만약 아까 보았던 인쇄 작업 유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쇄소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에 따라 다시 수정해서 다시 파일을 넘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 여러분들께서 직접 인쇄된 결과물을 받아보시고 실제 화면에서 보는 것과 출력했을 때 용지에 따른 차이, 그다음 출력했을 때의 차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량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인쇄하셔서 직접 제작한 그런 홍보 인쇄지를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 것, 이런 것, 또 포트폴리오로 모아놓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일러스트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규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준비된 내용 입력하고 이미지를 넣어서 일단 디자인 작업을 먼저 해보도록 해야겠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작업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